자, 개두지그가 물반덕이 부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화라는 글자가 동했을 때 해수로 하출하면 이거는 해두국이죠. 그죠? 근데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물었는데 해수라는 재성이 동한 것까진 좋아. 그러면 세요는 축토라는 형제가 임하고 있는데 응요는 임목이라는 간성이 임하고 있고 얘를 생한단 말이야.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용신은 출현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고 출현무정이라 그런 거. 출현무정. 이런 걸 보고 출현무정. 용신은 나타났는데 나하고 정이 있지 않고 상대방하고 정이 있다. 이런 걸 보고 물반덕이 부인이라고도 하는 거야. 물반덕이 부인. 용신이 출현했는데 상대방을 생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개두지그가 해가지고 해두국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세유는 동했으면 무조건 해두국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세유는 일단 동하면 항상 왕상함을 요하고 해두생을 받는 것을 요하는 것이지 해두국을 받는다든가 월파, 일파 뭐 등등을 만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여기에 지금 선생님들이 청금부를 다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밖에 안 해? 세요왕상, 응요왕상, 또 용신왕상 그 얘기밖에 안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묘미가 들어가는 게 요럴 때는 요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요럴 땐 요렇게 처리해 달라는 걸 내가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중국 구세에는 그런 책 하나도 없어요. 구세에. 그래가지고 제가 더 보완한 거예요. 보완. 그래 제 책이 이 초보자들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경험자들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선생님들은 경험자야 이제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조금 귀에 좀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저하고 같이 할 때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에 봅시다. 103쪽. 지금 가계를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까 물었는데 세요가 진토 형제가 임하고 있고 관성 형제로부터 해두국 맞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합변충이니까 이거는 더욱더 안 좋아요. 그리고 세유가 해두국까지 맞았고 임목이 또 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 사람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관성이 세를 이렇게 극하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 이런 걸 보고 세요의 형제가 임했을 때 관성이 동해가지고 세를 극할 때 이거는 일거리가 아니라 관이 된다. 관. 그러니까 병이 된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어떻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 남편이 그 일을 아마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변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남자가 이런 점을 쳤다면 당신은 무능자로 인해서 이날에 직장 사표 쓸 일이 생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통변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다음 악요고환 파일진지 병기 이랬으니까 악요고환이라는 것은 그게 거기 보면은 악이라는 놈이 좀 나쁜 놈이죠. 그죠? 그 악신을 말하는 건데 이를테면은 신월에 뭐 무신일 이렇게 잡으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유금이 이를테면 세요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월가일로부터 어때요? 바리바리 왕상해서 좋지. 그죠? 그런데 요놈의 자식이 달랑동해가지고 나를 방해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귀신이 동했는데 고립무원 됐죠. 고립무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뭐, 선생님들 그 명리학에서 그런 거 있다며, 저기, 뭐야? 재로부터 생을 받지 않는 관성은 뭐예요? 그 허간이라 그러든가 뭐 무슨 간이라고 나쁘게 보라며.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월가일로부터 비하가 된다든가 생조받는 글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한낱 이름일 뿐이다 이런 얘기요. 악요구한 파일진지 병기.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 무일날 점을 쳤다. 그러면은 뭐요? 심각해지는 거, 심각해지는 거. 그래, 아까 여기 선생님 점친 거 보니까 멋있대. 예? 임목인가 뭔가가 이렇게 세유이면서 해월에 뭐 무슨 날인데 신금이 달랑 동했대. 거기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해월 무슨 날이에요, 이게? 갑자일이었나? 예, 갑자일. 예, 그러면은 임목이 이렇게 됐는데 월가일로부터 왕성하잖아요. 이게 재였지? 그죠? 그럼 이분이 돈을 걱정해서 점을 쳤는데 세유에 재가임하고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왕성하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판정을 해줬는데 그 돈이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제라는 글자가 이렇게 동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으니까 이 돈이 유동성인 돈이 아니야. 묶여져 있는 돈이잖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못 움직여? 예? 형제들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자유로우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이놈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언제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렇죠. 인월이 돼야지 자유로워지든지 아니면 인연이 돼야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 이거는 악요구한 악신이 월가일로부터 힘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동했으니까 고립무원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지 않고 만일 이게 갑, 신, 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점쳤으면 난리 난 겁니다. 아셨죠? 얘가 임목이 이렇게 신금이 힘이 있으니까 맘 놓고 금극목을 잔뜩 해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이해가 가시죠? 악요구한 파일진지 병기. 자,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이요. 용효가 중첩되면 힘효고지수장 한다 그래요. 용신이 중첩되면 힘효고지수장이라는 것은 점을 쳤을 때, 해수가 용신인데 자수가 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해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성이다. 그러면 재가 어때요? 중중중하지. 이럴 때는 어떻다고? 언제 일이 되는 거야? 임묘할 때. 진일날 일이 된다고 풀이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진일날. 그런데 선생님들이 깜빡 풀이를 잘못해놓으면 세유의 진토라는 형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용신이 중첩됐을 때 세유의 묘구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풀이를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고세에는 그렇게 풀이를 해놨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왜 또 그러냐? 이거는 형제가 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세유의 미토를 잡고 있을 때 보자. 세유의 미토가 있고 이게 형제다. 그러면은 묘목이 동해고 여기에 묘목이 동했다. 임목이 동했다. 임목이. 이렇게 동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다 뭐예요? 관이 중중중 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은 목국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이게 이러면은 이 사람이 벼슬 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병이 걸리는 거지 벼슬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병이 언제 걸려? 용신이 중첩됐을 때도 묘고 속에 빠질 때 응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중첩됐다고 할지라도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묘고 속에 빠질 때 응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많을 때는 귀신이 묘고에 헐떡 빠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일이나 미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귀신을 묘구에 임묘시킬 때 나쁜 일들이 확 일어나겠죠. 용신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용신을 묘구에 빠질 때 일이 되고.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올까를 물었다. 비가 많이 올까를 물었는데 이를테면은 진토가 해수가 간성이다. 해수가 부성이다. 근데 날짜가 5월달 기사일이다. 그러면은 수국화 하니까 이게 다 손이죠, 손. 그래 안 그래? 그럼 비가 언제 오겠는가?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휴수무력하니까 비가 와, 안 와? 안 오죠? 그럼 언제 비가 올 것 같아요? 수릴날. 수릴날 비가 올 수도 있다. 선생님도 이제 거의 그 육회 반도사들 다 되셨어. 이런 거 딱딱 맞추는 거 보면. 이제 조금 말빨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건지 말빨도 이제 순식간에 이제 한두 달 정도만 하면은 자유자재로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응기 구하는 거는 거의 다 알려줬어요. 이래 나중에 18문답 하면서 같이 쭉 하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요가 중첩되면 힘오고 지수장이라 그래가지고 세유에 임하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잘못 풀이를 해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용신이나 귀신이 이렇게 너무 많을 때는 이 글자가 묘고 속에 들어갈 때 응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알겠어요? 오늘 그 부산에서 오신 그 손님들을 내가 내정점을 딱 쳤는데 딱 치니까 거기 탁 맞대요. 그게 또 그분들 참 신기하더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딱 맞아. 네? 풀이 이따가 끝나고 합시다. 지금 하면 안 되지. 독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다음에 악요고한 파일진지 변기하고 용효가 중첩되면 힘요고 지수장하다는 것은 용신이 이렇게 중첩되면 어떤 임묘되는 그런 글자가 되고 사조격 해간발 심태상소이래요. 새응을 이렇게 놨을 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요걸 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간효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 간효를 보고 내가 너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간효에 재물을 구하는 점에서 형제가 중중중하다면 방해자가 많겠지.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이 잘 봐야 될 게 연애점 같은 데서 특히 잘 써야 돼요. 연애점하고 어떤 동업점이라든가 서로 저 사람과 나하고 어떤 연결돼야 되는 그런 고리를 가졌을 때 이건 뭐냐? 이 자체가 간효가 이렇게 동해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많은 거야? 해방꾼들. 그리고 특히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오화, 이것은 신금, 이것은 진토. 이렇게 됐다. 이러면 어떤 거야? 에? 그래, 이렇게 되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글자가 부무효면은 위에 사람 볼 되는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형제가 되면은 형제뻘 되는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통변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육교점을 치면서 가끔가다 매력을 느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매력을 느끼냐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치면서 당신은 몇 월 며칠쯤에 누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뭐 취직될 거야 이랬는데 그날 딱딱 되는 거 있잖아요. 12월 7일이 넘어야지 너는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데 12월 7일 전에 취직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만두게 되더라 이런 얘기지. 우리 동생이 지금 실직했는데
요놈의 자식 내가 12월 6일 넘어야지 취직된다는데 어제 가가지고 어제 취업하라고 오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 오늘 가더니만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냥 와버리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지. 넌 12월 6일 넘어야지 취업될 건데 이거 너무 빠르다 이랬는데 그대로 되더라고. 그래 요런 거 가지고서 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쫙 커서 세유하고 가까운 놈을 나의 편, 응유하고 가까운 놈을 저쪽 편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통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사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는데 이런 캐를 나왔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쪽 여자의 존장뻘 되는 사람이 아마 뭔가 다리를 놔서 데리는 것 같다 이렇게 풀이라는 거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다 이제 그리고 요 글자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 편 똘마니, 이거 상대방 똘마니, 이건 우리 편 똘마니. 알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편 부동산 중개인, 이거는 상대편 부동산 중개인. 알겠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이거는 우리 편 간증자, 저거는 저쪽 편 증인. 이해가 가시죠? 그래, 요렇게 편 나눠가지고 편 싸움 시키면 돼요. 그래, 이건 연애적인 점에서는 우리 편 그 중매를 하는 사람, 저쪽 상대편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사조격 해간발 심태상손이라는 것은 여기 간요의 동한 글자가 어떤 글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방해물이 된다. 뭐야, 이거 넘어갔네. 어디야? 자, 그래, 일이 막히고 체함은 간요가 발동하는 것이고, 마음이 게을러지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세유가 공망됨으로 인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슨 점을 쳤을 때 세유가 공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별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없다. 저번에 선생님 계속 세유가 공망 맞았던 거 어땠을까 선생님이? 그래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시험을 쳤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점 때 세유가 공망 맞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특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 육춘께다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 알겠어요? 응요가 월가일로부터 극받았다. 그쪽 가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꾸졌다. 뭐 이렇게. 알겠어요? 재물점에서 공망 맞으면 세유가요? 세유가 공망 맞으면은 어떻게 뭐가 임하고 공망 맞았어요? 아니 그냥 재물점에서 세유가 관성에 임하고서 공망을 맞으면 이거는 관에 임하고 있으면은 뭐로부터 생을 받아요? 재로부터 생을 받지? 그런데 아까 관이 임하면 어떻게 됐어요? 에? 내가 의심 많다 그랬잖아.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세유가 간, 제일 처음에 나온 거. 네. 세유가 간이 임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선생님이 의심이 많다. 자, 세유의 간성이 임하면서 공망을 맞으면 뭐로부터 생을 받아요? 죄로부터 생을 받았잖아. 그러면 내가 나아가면 얻을 것이다. 알겠어요? 하지만 공망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심을 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형제가 임하면서 공망을 맞았을 때는 죄를 얻을까 못 얻을까? 얻겠지. 왜? 기임신이 다종무성한다는데 세유의 기신이 임하면은 못 얻는다 그랬죠? 근데 공망을 맞았으니까 얻겠죠? 근데 출로하면은 잃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런 의미를 두는 건데 그것은 돈을 언제 얻느냐 뭐 어떤 물음이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 지금 우리 초정 선생님께서 이 자기 점을 쳤는데 세유의 해수가 임하면서 공망을 맞았거든. 형제가 임하고요. 그리고서 해수 형제 밑에 이렇게 또 오화
재성이라는 글자를 복신시켜놨으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중일 거야, 아마. 그래요, 안 그래요? 딱 봐라. 이게. 그런데 이런 거 하고 저렇게 보는 관점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이건 즉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그런 관점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공화복신은 공망맞아 있는 비신 밑에 있는 복신은 뭐예요? 나오기가 쉽다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돈 끄집어내기가 여반장이다. 쉽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 이게 이제 세유가 공망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다. 뭐 그런 의미인데 특히 관성이 임하면서 있으면서 재점을 쳤을 때는 특히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점에서 세유가 공망 맞았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 알아서 점을 치세요. 그래, 사조격 해간발, 심태의 상손. 자, 특히 이 출행점 같은 데에 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에 있어가지고는 이 간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 이거 가계매매점 같은 경우 그런 거 더욱더 그래요. 가계매매점에서 매매점 맞추기가 최고 힘들어요. 점사 중에. 최고 어려운 게 매매점이에요. 내가 점 쳐봐가지고 다른 점들은 거의 뭐 한 70%, 80%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면은 매매점은 50% 적중률을 못 가졌을 것 같아. 솔직하게. 그럼 그만큼 매매점이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은 매매점이라는 건 내 혼자 팔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쪽 인간도 와서 살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응이 상생이 돼야지 잘 팔려요. 특히 응요가 세유를 생해야 돼. 근데 언젠가는 팔리겠지, 그죠? 언젠가는 팔리겠지. 근데 응요가 세유를 생하는 것은 순식간에 팔려요. 거의 다. 근데 세유가 응요를 극한다든가, 뭐, 응요가 월파일파를 만난다든가, 세유가 형충파해로 깨진다든가 이런 거는 내가 언제 나갈지 진짜 가히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거는 거의 다 적중률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세응이 상생만 되는 캐만 나오면은 나는 그거 100% 다 맞힐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세응이 상생되는 캐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세응이 상생이 안 됐을 땐 상극일 때는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통간 와야죠, 통간. 통간하는 달. 통간하는 달과 재성이 왕해지는 달. 뭐 그런 거 나중에 그건 다시 공부해요. 자, 사조격 해간발 심태 상손하고 케요발동 수강 교종하고 동병비하 당면 징태하라. 자, 케요가 발동하면 모름죽이 교종된 것을 보고 동변하여 비하가 되면 진신인가 태신인가를 봐야 하는데 교종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교라는 글자는 동을 뜻하는 거고 시작을 뜻하는 것이고 중이라는 것은 변효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중하면은 교는 이렇게 동요를 말하는 거고 해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동하는 이걸 가지고 교라 그러는 거고 오하로 하출한 걸 뭐라 그래? 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 변효는 동요는 변효를 생극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세유의 형제가 임해가지고 재성으로 하출하면 돈을 받아 못 받아? 받는다. 요게 언제냐? 5화가 되는 5일날 받거나 5월달에 받거나 이렇게. 그래 이런 걸 보고 너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 저쪽에다가 벌써 투자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왜 장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놈의 자식들은 아이템만 가지고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물건 사다가 쟁여놓고서 먼저 깔은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동의시 변의종이니까 먼저 나가고 나중에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세호교종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 케요가 발동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효가 발동했을 때는
무엇이 동하고 무엇이 변했고를 보고 그런 다음에 동변비하 변해가지고 비하로 됐느냐 태신으로 됐느냐 어떤 그런 거를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밝을 명자잖아. 예? 그걸 유심히 잘 관찰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당명진태라는 것은 명자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라. 진신이냐 태신이냐 또는 변한 게 어떻게 변했는가를 가지고 확실히 구별하라니까 선생님들 봐봐. 이거 놓고서 신금이 유금으로 하출했고 묘목이 임목으로 하출했고 이런 거 확실히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근데 이렇게만 보라는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월가일을 대조해서 알겠어요? 5월달 뭐 을사일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해서 이것이 진짜로 태신이 됐느냐 진신이 됐느냐 이것은 태신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라는 거지 요 달랑 캐만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